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쯤 되면 전쟁이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그 측근들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네요. 자, 어제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일은 오전부터 터졌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후보의 모든 선거운동 일정이 취소됐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모르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 일의 중심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했었던 말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한테 선대위 개편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거야.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또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이 다 알게 되는데. 자, 후보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기자가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온다. 패싱은 무슨 패싱이야. 다 알게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걸 패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죠. 또 다음 발언도 한번 들어볼게요. 후보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후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내가 관심이 없어요.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후보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후보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최악의 발언이죠. 후보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년에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후보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후보를 제대로 알아야 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이걸 언론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들이 바보라는 건가요? 국민들을 좀 속여야 되겠으니 당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연기만 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언론에다 대놓고 할 수가 있죠? 다음 발언도 들어보죠. 위원장님, 그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후보는 연기만 하라고 하면 후보가 아바타도 아니고 어떻게 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가지고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수를 갖다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후보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말 실수해가지고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있는데 그런 걸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자,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후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해버려요. 우리 후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후보가 좀 모자라다. 이걸 기자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총괄선대위원장이 할 말인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언론에다 쏟아냈습니다. 자, 이걸 그냥 넘어가도 문제고 싸워도 문제가 되는, 이건 진짜 큰일이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대로 계속 떠들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대형 사고를 터뜨린다. 김종인 리스크가 제대로 터져버린 겁니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특별한 답변은 없고 뭐 사전에 좀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만 했어요. 사전에 모르셨나요? 후보께서? 사전에 내가 의논을 안 하고 했으니까 뭐 몰라서는 거죠. 후보께서 아쉬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후보께서 그 위원장님의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서 좀 거부하시거나 이러실 가능성은? 뭐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후보로서는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자기 그런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후보가 정말 몰랐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재차합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믿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와 상의도 없이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게 가능해? 이거죠. 자, 그러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내가 말을 안 했으니 몰랐지.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대위 개편안을 후보가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자 거부하지 않을 거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모든 게 결정이 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굉장히 극약 처방을 내린 거잖아요. 선거운동이 한창 불타올라야 되는 시기에, 거기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반등을 노려야 되는 이 시기에 선거운동 자체를 중단시켰다. 그것도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대위원장 혼자서 결정을 내렸다. 자, 어제 밤까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흘러가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김종인과 이준석이 한편이고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한편입니다. 선거운동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권력, 자기 위치를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죠.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야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팝콘 가구로 구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어제 밤까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준석 대표의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날 테니 당 대표도 사퇴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보통은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면 당 대표도 물러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다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완전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걸 주장한 거죠. 자, 그리고 김종인의 사퇴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퇴하느냐? 반박을 바로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사퇴는 국민의힘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다라는 건데 이걸 김종인과 이준석이 반박을 해버립니다. 당이 그냥 아사리판이 난 거예요. 이쯤 되면 전쟁이죠. 김종인의 항명입니다. 아무리 후보가 부족해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한 공당의 공식 후보예요. 대통령 후보.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이건 항명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후보에 대한 항명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인다. 이건 윤석열을 지지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건 강력함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선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지율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코어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이 코어 지지층한테도 실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러면 선거는 아예 가망이 없어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김종인과 이준석은 윤석열의 당선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예전에 이준석은 윤석열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네요. 아, 신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지켜봅시다. 재밌는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